안녕하세요.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그래프를 해석해 볼까요? 입니다. 수학 익힘 책은 76쪽, 77쪽입니다. 먼저 76쪽부터 해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봅시다. 다 풀어보셨나요?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나라의 2017년과 2020년에 계절별 강수량을 조사하여 각각 띠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. 물음에 답해 보세요. 여기가 2017년, 여기가 2020년입니다. 자, 보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. 여름에 가장 비가 많이 온 것은 똑같아요. 그렇죠? 그런데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. 자,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에 여름 강수량, 2020년의 여름 강수량은 이거예요. 같은 해 2020년에 가을 강수량이 몇 배인지. 가을 강수량은 이것입니다. 자, 몇 배가 될까요? 17, 68. 17에다가 4를 곱하면 68이 되죠. 68 나누기 17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. 따라서 2020년에 여름 강수량은 가을 강수량의 4배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줄 수 있고요. 2번, 계절별 강수량의 비율이 2017년과 2020년이 서로 같은 계절. 봄 12%, 12%. 아, 봄이 같네요. 여름은 62%, 68% 다르고요. 가을 18%, 17%, 겨울 8%, 3%. 따라서 계절별 강수량의 비율이 같은 계절은 봄이 되겠습니다. 3번, 2017년보다 2020년에 전체에 대한 계절별 강수량의 비율이 늘어난 계절. 자, 2020년에 더 늘어난 계절. 보면 봄은 똑같았어요. 여름 늘어났죠. 가을 줄어들었어요. 겨울 줄어들었어요. 따라서 계절별 강수량의 비율이 늘어난 계절은 여름이 되겠습니다. 4번, 두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. 알 수 있는 내용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를 써보면 공통점. 아까 선생님이 두 그래프를 보고 처음 얘기했듯이 여름에 가장 비가 많이 왔다 하는 건 2017년, 2020년 똑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순서대로 여름 다음에 비가 많이 온 계절은 가을이었어요. 그 다음에는 봄이었고 그 다음은 겨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물론 비뿐만 아니라 강수량이기 때문에 비와 눈 전부 다 포함할 수 있겠네요. 자, 두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2017년과 2020년 모두 선생님은 지금 공통점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. 여름, 가을 순서가 여름, 가을, 봄, 그리고 겨울 순서로 강수량이 더 줄어들죠. 순으로 강수량이 많았다. 자, 이 순서대로 강수량이 많았다는 거니까 여름에 강수량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. 그 다음 가을, 그 다음 봄, 그 다음 겨울 순서라는 것입니다.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. 도연이네 학교 학생들이 희망하는 도서관 이름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. 물음에 답해보세요. 희망하는 도서관 이름. 총 4가지 후보가 있어요. 책, 놀이터, 글마루 도서관, 글샘 도서관, 꿈, 배움 도서관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책, 놀이터라고 도서관 이름을 짓자라고 응답한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많았죠. 35%로. 그 다음이 글마루 도서관, 그 다음이 글샘 도서관, 그 다음이 꿈, 배움 도서관이었습니다. 자, 이원 그래프를 보고 자료를 해석해 볼게요. 도서관 이름 중 꿈, 배움 도서관 또는 글샘 도서관을 희망하는 학생 수는 전체의 몇 %인지 구해보세요. 꿈, 배움 도서관이 15%, 글샘 도서관이 20%,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요. 두 도서관을 희망하는 학생 수는 전체의 35%다.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500명일 때 글마루 도서관을 희망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. 자,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비율인데요. 만약에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500명이라고 했을 때 글마루 도서관 총 30%거든요. 자, 글마루 도서관을 희망하는 학생 몇 명인지 몰라요. 우리가 이걸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100을 곱했을 때 30%가 나왔다는 거죠. 그렇죠?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주느냐? 우리가 만약에 이걸 계산한다고 해봅시다. 500
100 약분을 했겠죠. 그러면 5, 1이에요. 그럼 결국 5분의 네모. 이 네모가 글마루 도서관을 희망하는 학생 수죠. 이것은 30이에요. 자, 어떤 수를 5로 나누었더니 30이 되었다? 그러면 이 어떤 수는 5와 30을 곱하는 값이 되겠죠. 5와 30을 곱하면 150이에요. 실제 여기가 150이라면 5분의 150은 30이 되죠. 맞네요. 따라서 글마루 도서관을 희망하는 학생은 15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500명일 때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좀 어려워 보여도 식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면 우리가 정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. 7번. 위의 원 그래프를 보고 학교 도서관의 이름을 정하는 내용의 학교 신문 기사를 완성해 보세요. 정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, 자, 우리 학교 도서관의 이름은 이 원 그래프를 보고 응답을 해볼게요. 우리 학교 500명, 우리 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 도서관의 이름을 조사하였습니다. 그 결과, 자, 한번 지어볼까요? 써볼게요. 그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도서관 이름, 아까 35%였죠? 전체의 35%가 선택한 책 놀이터. 자, 이 이름을 가장 많이 희망을 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글마루 도서관. 글마루 도서관은 30%였죠? 그리고 다음으로는 글샘 도서관 20%였고요. 마지막으로 꿈 배움 도서관 15%였습니다.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 우리 학교 도서관의 이름은 책 놀이터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조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희망한 책 놀이터로 정해지지 않을까 짐작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 그래프를 보고 여기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아까 76페이지에서 했듯이 띠 그래프를 보고 거기서 자료를 해석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. 오히려 원 그래프, 띠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각각의 항목별 비율, 백분율을 계산하고 원을 나누고 띠를 나누고 그것이 조금 더 할 과정, 좀 번거롭고 좀 계산할 내용들이 많았지 그걸 해석하는 건 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. 오늘 수학 익힘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